플로리다주 중서부 해안 지역은 허리케인 밀튼에 대비해서 대피 중입니다. 허리케인은 다시 강도 5까지 올라갔고 사라소타 가까이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허리케인 강도 3으로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피령을 받은 주민의 일부만 대피했고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용이 없어서 대피를 못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오늘도 대선에서 왜곡 이슈로 활용됩니다. 대통령이나 연방재해청이 모두 나서서 허리케인 밀튼에 대비하고 복구에 초점을 맞추자고 호소하지만 소용없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여러 방송과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가 아니지만 콜로라도주를 방문해 불법 이민자를 선거 막판 공약 이슈로 삼을 계획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네이트 실버씨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사이의 지지율 교착 상태가 선거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확률도 거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7주일 만에 처음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 공격 계획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늘도 네타냐후, 푸틴, 바이든, 트럼프, 해리스라는 키워드가 담긴 책 월, 전쟁이 터킹 포인트입니다. 클렘린 대변인이 미국 언론에 코비드 기간 중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푸틴에게 개인 용도로 태스크 기구를 보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13군데 미국 주정부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가 어린이 정신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로 틱톡을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God Bless USA 성경이 관세 전쟁을 예고한 중국에서 인쇄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북쪽으로 애틀란타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 서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동부에서 꼭 한인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허리케인 밀튼이 플로리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더 가까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폭풍 해일이 15피트까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붕보다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템파베이 시장 제인 캐스터가 집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관 안에 들어있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피를 하시라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심각하게 대피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템파베이가 아니라 템파베이보다 약간 그 남쪽이요. 그 사라소타 이쪽 가까이에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 새벽 허리케인 강도 3으로 온다고는 하는데 바람이 이제 시속 150마일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이것보다 훨씬 바람이 더 세고요. 해안선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 만에 10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플로리다주가 카운티가 67군데죠. 그 가운데서 지금 51개 카운티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51개 카운티 가운데서 11개 카운티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11개 카운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약 590만 명입니다. 물론 그 내륙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다 대피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서 100만 명 정도가 대피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체로 이제 낮은 지역이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폭풍의 일이 15피트까지 되면은 정말 그 위험하잖아요. 대피는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완전히 프리웨이가 파킹랏처럼 돼서 하이웨이가 그냥 막혀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이 템파에서 애틀란타까지 가는데 자동차 타고 6시간 정도 가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조금 덜한가요? 그 정도 가면 됐는데 어제는 12시간 걸려도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500군데 가스 스테이션 어젯밤 기준으로 완전히 그 가솔린이 동이 났답니다. 이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먼저 챙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물원에 동물들도 다 대피시키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독일과 다른 나라를 나흘 동안 방문하려던 예정인 것도 다 취소하면서 대피하십시오.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한 세기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재해청이 900명의 스텝을 지금 그쪽 지역에 배치를 해서 한 2천만 명분의 식량 또 물도 뭐 한 1,050만 갤런 정도 다 그 준비를 해놓고 있기는 한데 집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관 속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만한 그런 그 주변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대피령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우선 뭐 혼자 사시는데 뭐 몸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도 또 계시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사람들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 41%는 예비비 $400 정도가 없는 분들이랍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플로리다 그쪽 지역이 뭐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400가 있다 없다 뭐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테고요. 2021년도에 텍사스주에서 허리케인 하비가 왔었을 때 그때 이제 대피하라고 하면 일단은 돈을 주고 대피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대피 도중에 허리케인 지나가고 바로 캐쉬를 나눠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가솔린 넣고 뭐 먹을 것도 챙기고 가야지 되는데 호텔에 가서 자야지 되잖아요. 만약에 애틀란타에 친척이 있다 하면 그 집에 가서 머물러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허리케인 하비 때가 $1,200 정도가 들었답니다. $1,200를 들여서 대피를 해야지 되는 이게 저는 제일 좀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물론 건강이 나쁘셔서 대피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1차원적인 그런 것이고 2차원적으로 돈이 없어서 대피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허리케인이 지금 뭐 3 정도로 올 것이다. 어쩌면 4 정도로 올지도 몰라. 현재는 뭐 바람이 시속 145마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그 허리케인 헐린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하게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더군다나 허리케인 헐린도 기후변화 때문에 지난번에 허리케인 같은 때보다 10% 정도는 비도 더 내렸고 바람도 시속 13마일 정도는 더 불었답니다. 이게 11% 정도는 강해졌다는 얘기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기후변화 때문에 뭐 여기에는 인간이 일으킨 지구온난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그 허리케인이 이미 헐린이 발생을 했고 지금 이제 이 밀튼을 맞이하는 이때에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AP통신과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닉 스타봇입니다. 이 모든 쓰레기들 다 미사일이 된답니다. 허리케인 막 오고 뭐 바람이 엄청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야말로 예전에 보면은 플라스틱 빨대도 그 시속에서 돌아가면은 사람을 맞췄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처럼 모든 것이 다 미사일이 되고 창살이 될 것이다. 아주 빠르게 날아오는 창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쓰레기 그 담당하시는 닉 스타봇이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밀턴 그 경로가 약간 그 남쪽으로 움직여서 템파베이가 워낙에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 템파베이 자체는 대재앙은 피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전국 허리케인 센터에서는 예상 상륙 지점이 최대 한 60마일 반경이라고 하거든요. 60마일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요즘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풀루턴까지 저희 회사에서 풀루턴까지 한 25마일 정도 되는데 그 2배보다도 10마일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얼바인까지 가고도 남는다. 로스앤젤레스부터 그 정도로 이게 넓은 상륙 지점이 넓은 곳에서 강한 바람, 폭우 그러니까 물, 홍수에 무언가가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것이 쓸려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플로리다주 대부분에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의 뭐 연구원 브라이언 맥놀디 이런 분들은 지금 오늘이 뭐 최악의 상태가 아니어도 또다시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허리케인 시즌이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지금 무척 바쁩니다.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와는 해리스 후보가 건 전화를 받았네 안 받았네 시비가 있지만 이런 시비는 지금 할 단계도 아니고요. 대통령과
어쨌든 이 론 디센티스가 민주당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고 서로 협조를 잘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그 다행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나흘 동안 할 일정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그 계획을 어떤 빅토리 플랜 같은 거 세워놓은 이런 것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허리케인 밀튼 때문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참 지금 피해를 보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게 직접적인 허리케인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허리케인 피해를 보게 된 거고요. 방송은 미국이기 때문에 온통 다 지금 허리케인 그 밀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복구, 피해, 많은 돈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그 일면에 그 기사를 실었고 템파베이 타임즈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악몽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간은 거기에 이제 최대한으로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리케인 밀튼도 마찬가지겠지만 허리케인 어제까지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이제 그 복구 작업과 피해자를 돕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스의 비즈니스 앵커인 마리아 바티로모가 어제도 이게 뭐 다 이거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카멜라 해리스가 거기에 주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했던가요? 불법 체류자에게 피마 자금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거의. 그랬더니 알칸소의 공화당의 정치인입니다. 프렌치 힐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하더군요. 피마가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의회가 또 문을 열면은 곧 또 추가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얘기 나왔었던 것 있잖아요. 11월 30일까지 어떠한 허리케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할지 충분하지 않을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엄살을 피우는 거죠. 해당 기관에서는 또 다른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돈을 많이 받아놓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지금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은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집권당이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선거철에 뭐 그냥 보십시다 하는 이런 형편. 그러나 알칸소의 공화당 의원조차도 이렇게 아니다 의회에서 또 문을 열면은 또 추가로도 할 거고 지금도 충분히 그리고 돈은 절대로 불법 체류자에게 가는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도 다시 연방재해청장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무슨 공화당 지역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둥 750달러가 지원금의 전부라는 둥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선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냥 이 허리케인에만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선거와 쭉 연결이 되니까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주 펜실베니아주는 전체 투표의 3분의 1이 우편 투표랍니다. 오늘 이제 신문을 보면은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어제 그 스티브 콜베어 이제 무슨 시사 토크쇼의 어떤 그 진행자라든가 아니면은 진행자와 그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서로 인터뷰하는 뭐 이런 여러 그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지금은 우리가 이 허리케인에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선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어제 뉴욕타임스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인 트럼프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이제 팍스에 나와서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 절대로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어떻게 이기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냅킨, 비행기의 그 냅킨에다가 뭐 트럼프에 대한 막 꼭 트럼프가 돼야지 된다. 투표하는 날 난 그날이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걸 그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라라 트럼프는 주로 이제 트럼프의 그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은 지금부터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고 여론조사가 오차가 어차피 있습니다. 100% 맞는 게 아니라서 트럼프에게 맞는다, 해리스에게 더 좋게 나온다 하는 것이 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깊다고 보여지지는 않은데 뉴욕타임스는 오늘 일면에요. 본인들이 어제 얘기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놓고 또 다른 그 바로 옆에는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보는데 그 이길 것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가 주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성전환 반대에 대한 광고가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 성전환한 소녀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보이였는데 성전환을 소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녀 스포츠에 이게 허용이 되도록 민주당이 원하고 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반대를 하실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 여성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아웃 오브 터치다. 공화당이 지금 이걸 굉장히 믿고 있다는 얘기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이제 그 스티브 콜베어와 그 전통적으로 맥주캔 따면서 인터뷰하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물론 뭐 트럼프 후보는 술 안 마시니까 안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술 안 마십니다. 두 사람 다 금주가예요.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다 그 부시까지 다 이렇게 맥주캔 따면서 어제 무슨 맥주 아무튼 마시던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드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해리스 후보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건강에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이도 키우면서 부모님도 돌봐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비용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어제 많이 홍보를 했고요. 뭐 하워드 스톤 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이거 선거인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수백만 표를 덜 받고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유권자 투표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거 헌법에 그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밀 럼니 공화당의 연방상원 의원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해리스에게 투표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는 공화당을 재건해야지 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지금 76세인가 7세인가 뭐 이렇잖아요. 본인은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몸담았고 사랑해왔던 공화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유권자들 조사를 해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네이트 실버 씨가 선거일까지 이렇게 치열한 오차 범위 안에서 어제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경합주 7주 가운데 해리스 후보가 4군데 주에서 앞서갑니다. 서부부터 시작하자면 네바다 그리고 뭐 네바다는 최근에 뭐 민주당이 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히스패닉계들이 그 트럼프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만 올해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서든벨트,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 이제 트럼프가 앞서가는 이게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선거 그날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선거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듯 보인 경우가 몇 번 있긴 하지만 그게 잘못된 그 판단으로 판명이 됐다 하는 게 538이라는 그 여론조사 기구를 만든 네이트 실버 씨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해리스로 후보가 교체되고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도 더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체가 됐죠. 암살 시도 첫 번째 7월 13일에 있었을 때도 트럼프 후보 쫙 올라갔다 결국은 해리스 후보 등장하면서 내려갔잖아요. 물론 이 같은 미묘한 뉴스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건 많이 있죠.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지난 5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적이 없지만 한 번도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일 정도로 확인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 때밖에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뭐 선거 직전에 제임스 코미가 이메일 쓴 거 다시 조사한다고 해서 그때 1.3%가 내려갔었거든요. 1.3% 그것보다 아마 작은 차이로 당선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어도 그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중동 문제 있죠? 허리케인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에 관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소송 등등. 그럼 왜 이게 별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수 없는가 하면은 네일 실버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는 표가 너무 작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표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경합주에서 지금 3% 정도인데 게다 대고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제 우편 투표 같은 것. 그래서 이 3% 가운데서 얼만큼을 움직여야지 되는데 이미 투표 당일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투표를 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대 50인 적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요. 50대 뭐 예를 들어 55대 45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잖아요. 뭐 네이 실버스도 55대 45 이게 해리스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55대 45라면은 야 10%나 차이가 나 10% 차이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 현대 역사상 없습니다. 오차 범위를 넣어야 되잖아요. 오차 범위를 넣으면은 이쪽에서 오차 범위를 대체적으로 3, 4%로 보면은 3, 4% 많은 쪽에서 빼고 적은 쪽에다가 3, 4%를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똑같다든 동률이라는 겁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동률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으로도 바뀔 수 있다.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겪을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구를 믿지 않고 그 폴리마켓이라는 배팅 사이트에서도 트럼프가 오늘 어떻게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배팅 사이트가 폴리마켓이요. 현재 어제 52점 몇이었죠. 트럼프가 오늘 또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제 52점 얼마였는데 오늘은 53.2%대 그 해리스가 46.1%거든요. 그럼 이것으로 이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폴리마켓이 또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어제보다 트럼프 후보는 0.5% 올라갔고 해리스 후보는 0.5% 내려갔는데 여기다 오차 범위 넣고 하면 또 이제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 실버스 같은 사람이 선거 끝날 때까지 이런 그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나 밀턴이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휘몰아치는 건 아니잖아요. 허리케인이.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은 넘버 원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피해가 없어야지 된다. 넘버 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50억 달러 아니죠. 아유, 2배 반을 불리려고 했어요.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그룹. 제가 이렇게 작은 것 실수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현명하셔서 다 알아들어 주시더군요.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20억 달러 승소입니다. 집 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선거와 관련이 되기는 했는데 미국의 어떤 변화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뭐 크렘린이 뭐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가 물어보고 답을 했네요. 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그 모든 그 신문의 탑 뉴스는 뭐 몇 가지로 볼 수 있죠. 허리케인 밀턴이라든가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체크 워라는 워터게이트 사건 밥 우드워드 그 저널리스트가 다음 주 화요일에 시판이 되더군요. 10월 15일에 그 책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막 선거가 많은데요. 선거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면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많이 뭐 텍사스로도 가고 애리조나로도 가고 세도나 쪽으로도 이주하시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캘리포니아주의 진보 정책이 너무 싫다. 세금이 너무 비싸다. 생활비도 비싸고 집값도 그렇고 그런 이유로 가시는데 그렇게 가서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점점 이렇게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을 정도로 애리조나주는 오랜 동안 너무너무 레드 스테이트였는데 레드 스테이트에 블루 스테이트에 살던 주민들이 가니까 그 레드 스테이트의 색깔이 조금 이렇게 그 레드 색깔이 좀 빠지고 보라색 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애리조나주에서 오래 살고 있는 주민들 있죠. 그분들이 굉장히 좌절감이 심하시답니다. 어느 정도 동화될 때까지는 서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서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애리조나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와서 그런 그 주민들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이렇게 섞일 때 그런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또 USA 투데이는 일면에 보니까 선거인단이 많잖아요. 플로리다주는 특히. 플로리다주가 이제 30명이잖아요. 선거인단이. 그런데 이제 그 애리조나주는 뭐 그에 비해서 뭐 선거인단이 많지는 않죠. 11명밖에 안 되니까. 선거인단이 많은 이 그 플로리다주가 어떻게 해서 레드가 됐는지 플로리다주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알고와 플로리다주에 선거하면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딱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막 제임스 베이커 그 당시에 뭐 국무장관 아버지 때 국무장관 했었던 그 사람이 가서 법조인이니까 미국 정치인들은 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뭐 532표인가 차이로 아 이거 뭐 공화당이 대통령이야. 이때 이제 그때가 정말 532표 차이로 그렇게 했었던 때잖아요. 그 손개표도 몇 번 하고 나서 그게 불과 2000년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간신히 그 공화당의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24년 만에 완전히 플로리다주는 레드잖아요. 지금 날이 갈수록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늘도 보면은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해리스가 갖기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그 정도로 나오거든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그게 달라지는 것은 표본조사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이기는 하지만 낙태가 너무 여긴 심하게 규제를 해야 하는 반감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여성들 그런 표본이 많으면은 이게 약간 뭐 해리스 쪽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리스가 이긴 건 아니지만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플로리다는 완전히 공화당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USA 투데이가 보여주는데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렇고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아주 강력한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나 뭐 론 디산티스라든가 론 디산티스가 그쪽에서 뭐 하원 의원도 하고 주지사도 하면서 또 거기에 또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이 트럼프 그 후보가 대통령에서 떠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쪽에다 둥지를 틀었으니까 그래서 단단하게 이런 빨강색 주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신문의 대부분의 일면에 실린 내용이 바로 이 그 워라는 그런 그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크렘린 대변인이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블룸버그가 어제 이제 그쪽에 문의를 했답니다. 아니 우리의 뭐 저널리스트 바브 우드워드가 책을 썼는데 책에 보니까 2020년도에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개인적으로 이 코비드 19 테스트 그걸 보냈다는데 답변을 해줘라 했더니 이 크렘린이 어떤 땐 또 하거든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받았다. 그런데 하나는 두 가지였잖아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떠나고 나서도 아마도
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7번쯤 전화 통화를 했을 거다. 그것도 뭐 올해 초에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걸 증명을 하진 못했어요. 다만 이제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를 하도록 말하려고 해 가서 셋업을 했다 뭐 하는 그런 트럼프 측근의 말, 이런 것은 싫었지만 그렇다고 증명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책에다가 이런 사람 정도가 쓸 정도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트럼프 측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트럼프 후보도 소셜미디어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 그 대변인인 그 스티브 청도 가짜 이 바브 워드가 치매다, 나이가 많아서 치매다, 어떻게 저렇게 가짜 스토리를 지어내느냐 했는데 클렘린에서는 받았다, 그 키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서면으로 블룸버그에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의 그 캠프 측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제 굉장히 이게 없었잖아요. 우리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기 힘들 때 테크니컬리 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그때는 완전히 우크라이나에 점령하고 이랬던 시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에게 여기에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으로 이거 해라 하고, 왜냐하면 푸틴이 뭐 독재자일수록 본인의 건강 같은 것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만수무강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꼭 먹어보게 하고 먹고 음식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없어서 못 구할 때 그렇게 보냈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무슨 인터뷰하면서 뭐 What the hell is wrong with 트럼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가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사람이 대통령인 걸 본 적이 있어? 그리고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에버트 포인트 오브 케어 코비드 테스트, 처음에 그랬었죠. 이게 2020년 5월경이라는데 모두가 이것 가지려고 막 서두르고 아프고 병들고 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수백 명이 하루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에게 이걸 개인적인 살인자, 독재자에게 너 테스트해 하고 보냈단 말이야? 이거 이제 어제 해리스가 여러 인터뷰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더 워라는 책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면 굉장히 뭐 또다시 이슈가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해리스, 트럼프, 바이든인데, 이 트럼프 것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자면, 트럼프는 2021년 본인이 이제 이 대통령을 떠나고 2024년까지 푸틴과 한 7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확인을 하고 쓴 거죠. 이 책을 본인은 확신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아니 그게 뭐가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죠. 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 2024년 초면은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이게 비밀리에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걸 국무부에 알리지도 않고 백악관에 알리지도 않고 합의하지도 않고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와 적국과 대화하는 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를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단히 드문 일이겠죠. 그런 거. 그리고는 이제 물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코비드 초기에는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일부 검사 장비, 인공호흡기 같은 것 미국이 미국이 먼저 갖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도 그때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누구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개인적인 용도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푸틴이 너 그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 나는 괜찮은데 너 알면 큰일 나니까 너 꼭 다물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당시에 트럼프 후보는 천재라고 했어요. 지니어스라고 했어요. 무슨 말 끝에 정말 이 사람은 뭐 내가 있었으면 전쟁 안 일어났었을 텐데 하는 얘기는 물론 밑바닥에 깔았겠지만 지니어스다라고 얘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그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지금 싸우고 있는 나토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 러시아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공화당에 압력을 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막도록
이렇게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온 것은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의 친구 비슷하게 돼 있는 이런 연방, 친구는 아니죠. 이 사람도 머리 조아리는 스타일이긴 하죠. 이 연방 상원 의원이 마랄라고에 가는 건 마치 북한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북한 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화면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들어올 때마다 전부 일어나서 뭐 김정은이 들어올 때 기립박수 하듯이 완전히 그거 있죠. 그렇게 한다 해서 마랄라고에 가는 건 북한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 책에서 한 얘기는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봄에 네타냐후에게 좌절감을 느꼈답니다. 네타냐후가 이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한다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가자의 계획에 대해서 본인에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답니다. 또한 네탄야후 주변에서 항상 그런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19명 가운데 18명이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비비는 그야말로 무슨 막 그 욕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나쁜 F가이다 뭐다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욕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느냐 사퇴를 하지 말아야지 되느냐, 이때에 그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렇게 대통령과 오벌 오피스 옆에 식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든 사람의 유산은 단 한 문장으로 결정이 된다. 모든 사람이라는 건 대통령이에요. 트럼프에게 지면 그게 바이든 당신의 유산이 될 겁니다. 레가시가 될 겁니다. 아무리 모든 거 다 잘해도요, 정권 뺏기면 끝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많은 것을 못했어도 정권을 우리 쪽으로 넘겨주면 그걸로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그 얘기를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브 드워드 씨가 책에다가 설명을 하기는 뭐라고 썼냐면은 이게 얼마나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 당시에 블링컨 그 국무장관은 대통령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고는. 근데 깜짝 놀랍게도 사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답니다. 절대로 내가 저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해서는 안 됐어야지 돼. 왜냐하면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막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조사하게 하고, 그 아들 총기 살 때 제대로 서류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세금을 3, 4년 동안 다른 데다 돈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지금은 다 갚았지만 뭐 정말 최대 수십 년 징역형, 총 문제만 가지고도 그게 몇 년인가요? 아무튼 수십 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차기 대통령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법무장관 이 사람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지 된다고 엄청나게 후회를 한답니다.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가 철수한 뒤에 아들 부시 대통령 있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전화해서 위로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이 겪는 그걸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뭔가가 탈레반에 대해서 탈레반이 그렇게 그 강할 줄 몰랐던 거죠. 정보가 조금 잘못됐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어쨌든 책임은 대통령이 있는 거지만 뭐 그런 얘기를 아무튼 그 공화당인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해줬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 책은 전쟁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뒀고, 전쟁이다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 겁니다. 거기서 지도자들의 어떤 면모를 보는 건데, 해리스는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었고 지금처럼 책을 쓸 때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해서 해리스는 항상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외교적인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썼는데, 하나는 가장 최근의 것이 보태졌는데 7월 달에 네타냐후와 본인이 이제 다 후보가 된 다음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의회에 와서 연설할 때 원래 예정됐었던 그 스케줄도 있기는 했지만 그걸 취소하고 의사당에 가서 네타냐후 연설은 안 들었죠.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를 따로 만났는데, 그래서 네타냐후가 해리스 따로 만나고 바이든, 트럼프 다 따로 만났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제 네타냐후에게 좀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드럽게 좋게 뭐 상냥하게 이렇게 대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게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타냐후가 너무 화났답니다. 당황스럽고 말하자면 뒤통수 맞았다. 아니 나한테 말할 때는 그렇고 공개적으로는 저러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책에서 볼 만한 거고 이 바브 우드워드라는 그 지금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인데 이분이 결론 내리기는 트럼프는 닉슨보다 나쁘다. 전쟁 중인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 대화 같은 것도 블라디미르 푸틴과 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지도자적인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 그게 이제 이 책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어제 그 해리스 후보의 그 하워드 스톤과 그 시리어스 그 XM과 인터뷰에서 하워드 스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면 뭐 이건 미친 거다, 광기다, 뭐 해리스에게 당신에게 투표할 거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하워드 스톤이 훨씬 강했어요. 뭐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해리스는 트럼프 후보가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아주 강한 사람을 존경하고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다 아시죠?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뭐 총리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조종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 해주면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면을 강조해야지 되니까 이 하워드 스톤의 쇼는 남성들 이제 대학교 교육 안 받은 남성들이 많이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더 이제 부드럽게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드러운 면을 강조해서 본인이 얼마나 그 프린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무래도 프린스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나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나는 차세대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ABC 뉴스 ABC의 The View에 나와서는 그 앞에 워싱턴 포스트도 강조한 것처럼 집에서 막 치료받고 하셔야지 되는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건 이제 본인이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암 치료받고 그 간호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2009년도에 70세로 이제 대장암으로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더 뷰에서도 이 해리스 후보가 아주 친근한 데잖아요. 그 여성들 몇 명이 딱 진행하는. 여기서도 실수를 했죠. 뭐 실수라면 실수고 아니라면 아닌데 뭐냐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거 정책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간 적이 있는가 했을 때 해리스 후보가 그런 거 생각나는 것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의 행정부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으로 아무튼 그런 것. 트럼프가 당장 이혼이 아니라 이용을 했죠. 최악의 사기꾼 대통령 조 바이든과 다를 게 없대. 뭐 다르지 않아. 이렇게 이제 당장 이용을 당했다.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교회 여성들, 이 보는 텔레비전이나 팟캐스트나 무슨 자동차에서 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뭐 시리어스 그 XM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이 틱톡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틱톡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틱톡과 또 트럼프의 바이블 그런 것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가 안 나오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주의 그 밀턴 허리케인에 대해서 집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13군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입니다. 주정부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가 어린이 정신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로 틱톡을 고소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요. 각 주정부에 고소를 했는데 뭐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틱톡이 정신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면서도 미국 10대를 광고 수입 올리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한 달에 1억 7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중독시키는 아이템을
뭐 관리를 하기는커녕 뭐 지금 검찰총장들의 얘기입니다. 푸시 알림 놓고 아주 끝없는 뭐 스크롤링, 아주 신체 이미지를 만드는 뭐 뷰티 필터 같은 거 강조하고 이름으로써 어린이들이 점점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틱톡 알고리즘은 막 도파민을 유발한다. 이게 이제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검찰총장의 얘기고요.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 랍 본타는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막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고 너무나 많은 그 어린이들의 피해가 갈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에서 돈 버는 것만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슬롯 머신 효과라고도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요 꼭 틱톡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소셜미디어에는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도 이 같은 고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점점 커지는 재판 케이스고요. 예전으로 따지면 담배 한창일 때 막 올라가려고 할 때 그리고 뭐 제약회사 같은데 이런 데를 상대로 고소했던 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10대가 보는 거 이렇게 보고 그 습관에 따라서 아주 기가 막히게 타겟팅 광고 하잖아요. 성인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틱톡도 말합니다. 이런 그 주정부들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죠.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틱톡이야말로 10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요 지금 틱톡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일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법에 따라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틱톡이 그 바이트댄스가 미국에 팔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데 이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 다 틱톡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기금을 많이 본인에게 주는 그런 절대적인 그 기부자가 틱톡에 돈이랑 연관돼 있는 사람이고 해리스 후보는 그런 거는 그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드러났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또 14군데의 검찰총장은 또 다른 고소도 했잖아요. 틱톡이 중독성 아이템을 사용해서 피해를 입혔다. 이건 벌금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아직은 통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뭐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쪽에 군대 확장하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하고 가자에서도 이스라엘 공격 이어지고 있고 하마스의 리더 아이야 신와르는 자살 폭발을 다시 훈련시키고 시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그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건 AP통신이 특별히 취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USA, God bless USA 트럼프의 그 성경이 뭐 세계 무역 기록과 세관 데이터베이스를 다 합쳐서 본 결과 중국의 그 동부구 광저우에서 만들어졌답니다. 선적하고 데이터 다 보니까 하나에 $5짜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제일 싼 게 $59 99센트 본인이 사인하면 $1,000 이렇게 해서 지금 LA 항구를 통해서 등등 지금 다 들어왔는데 원래 그걸 인쇄하고 나서 나중에 암살 시도가 있고 나서 신이 개입하신 날 이런 문구를 조금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한다, 일자리 뺏어간다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뉴스가 되는 거고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